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라는 존재는 표현형의 하나일 뿐이에요. 표현형이라는 건 뭐냐면 페노타입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유전자에 마킹이 안 돼 있고요. 여러 지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인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지인들이 요런 형태로 모이면 제가 뭐 황인종이 되고 머리가 새까맣고 눈동자가 갈색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하나에 마킹이라 그러면 유전자 하나하나가 하나 안에서 뭔가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다른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부터 H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로 돼 있는데, A에 관해서 A1, A2, A3, A4라는 돌연변이가 있고, B에 관해서 B1, B2, B3, B4가 있고, C에 관해서 C1, C2, C3, C4가 있고, D에 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A1, B1, C1, D1이 모이면은 머리카락이 뭐 까매갖고 직모다. 다시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까매서 직모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일 유전자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현형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 컨비네이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모양새가 다르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다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운암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의 표현형이고,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어의 표현형이란 말이죠. 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누리호도 하나의 표현 형태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소양이라는 저 암 걸렸다가 그걸 투병을 걷고 일어나서 독실한 신앙적 그런 음악 세계를 대중적 음악과 연결해서 저 표현하고 있는 소양이란 가수의 저런 활동도 표현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윤할머니, 아주 품위 있게 나이 드신 윤할머니, 저런 분도 표현형이고, BTS도 표현형이고, 요번에 가서 휩쓸고 온 이민찬 피아니스트도 표현형이고, 이 문화의 하나의 표현이라고요, 전부. 그 다음에 저 표적에 저렇게 정확하게 내려꼽히고 있는 현무2 탄도미사일, 저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표현형이란 말이죠. 그 풀에.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이 이쪽 얼굴로 봤을 때 물질주의적이고 욕망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 물질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둘러싼 전체 문맥과 전체 틀을 보면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해석하는 박정희가 아니다 이거예요. 훨씬 더 깊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제 사단이 만약에 벌어졌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한국 쪽에서는 치명적 독침, 즉 중국 너희 죽고 같이 죽자라고 이제 튀는 거죠. 아까 그 합동 화력함 같은 데서 뭐 한 600발 한꺼번에 쏘아 올린다고. 아마 합동 화력함 한 3년 있으면 이제 돌아갈 거예요. 3, 4년 있으면. 이제 검토 다 해서 내년부터나 짓기 시작하면 저거 한 1, 2년 걸려서 짓고, 그 다음에 별게 없으니까 한 1, 2년 물에 진수된 다음에 1, 2년 또 이제 여러 가지 통합해서 넘겨주면 한 4, 5년 앞으로 2027년, 28년이면 돌아갈 텐데, 이 상호 확증 파괴가 이제 작동을 하죠.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한번 사단을 벌려서 너희들이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너희가 가서 미국이랑 저기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쑥덕거려서 무슨 딜해도 소용없어. 1953년에는 너희가 딜해서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휴전을 해서 우리가 휴전 당했지. 그러나 요번에는 종교는 한국인이 정해. 너희를 얼마만큼 파괴시킨 다음에 종결시킬지 말지 우리가 정할 거야. 너희 생각 좀 잘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국내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저희랑 싸웠을 때. 쟤들이 미국이랑 싸우게 되면 한국은 빠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100년 동안 치욕을 준 제국주의 악마 세력과 싸웁니다. 중국 인민이여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고난을 같이 헤쳐나갑시다. 뭐 이런 종류의 프로파간다가 통해요. 그래도 인구 5천만의 한국인이랑 싸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선망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1억 명, 2억 명 있는데,
그럼 당연히 싸움이 좀 길어지고 피해가 많아지면 야, 쟤들하고 우리가 왜 싸우냐 이 소리 나오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뒤집어져요. 왜 한국이라고 왜 싸우는데 이게 이제 에펠탑에 저게 조명을 때려서 오른쪽 거는 이제 그 EU 깃발을 연출을 한 거고요. 왼쪽 거는 저게 2016년인가 뭐 그 한국 프랑스 수교 130주년에서 에펠탑에서 태극기를 연출한 거예요, 저게. 이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야, 한국이. 근데 그런 한국을 상대로 싸워? 자살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오늘 가냐, 내일 가냐, 모레 가냐, 내년에 가냐, 내후년에 가냐, 뭐 이런 문제죠. 그럼 이게 북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입해서 저 장악해야 되는데 내버려뒀다가 남북이 하나로 되면 골 때리는데 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 경우의 수가 한 셋쯤 나눠지는데 셋 다 재미가 없어요. 아주 고약해요. 중국 입장에선. 우선 첫째는 한국, 미국을 겁질리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치자고요. 그래서 큰 충돌 없이 북한을 점령했다고 쳐요. 그러면 북한 들어갔어. 그럼 북한에서 장기적으로 주둔하면서 통치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온갖 정보가 다 올라가고 온갖 비공식적 지원이 전부 몰리는데 당연히 주민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나중에 야 중국 너희 나가 하고 북한 주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신강위구르 그 넓은 땅에 꼴랑 지금 남아있는 게 600만인가 남아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컨트롤 못해서 고생하는데 저기는 좁은 땅에 2,500만이 있고 우리랑 언어나 이런 게 갖고 여기를 선망을 금방 하게 되고 지금도 이미 선망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필요 없어. 우리 남쪽이랑 파트너 맺고 갈 거야.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저기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문제가 북한을 먹어도 장기적으로 저걸 주둔하고 통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중국 애들이 알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다 북한 먹겠다고 진입 잘못하다가는 한미와 충돌이 일어나죠. 한미가 만약에 겁을 안 먹고 야 너희 왜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 지금 그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거 다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시나리오는 북한 급변 사태 때 선제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서해와 북중에서 충돌 일어난다고 작전 계획대로만 돼 있으면 움직이면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참패해요, 중국은. 참패한다고요, 저거. 그럼 중국의 체제 위기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패하다가 하다 못해서 야, 쪽팔리다, 안 되겠다. 야, 우리 그 탄도미사일 대한민국으로 쏴! 하고 그가 빡 뜨는 순간 여기서 그냥 한 2,000발, 3,000발이 중국으로 쏴지죠. 현무를 몇 발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서로 눈치 보느라고 한국에서 파괴하지 않았던 중국의 구축함, 중국의 항공모함, 중국의 공항, 중국의 방공망 그거 다 때려 부시러 들어가죠, 한미가.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은 상당수를 KAMD가 막을 거고. 그러니까 한미 충돌했다는 나라 저건 그냥 그날로 문 닫는 거예요, 저건. 한미와 충돌하면. 그러면 들어가서 한미 겁을 줘가지고 겁을 줘서 들어간다고 한들 장기적 주둔도 통치도 불가능해. 들어가겠다고 날치다가 제대로 충돌했다가 나라 문 닫어. 야, 그냥 포기해. 그럼 무슨 답이 나오냐. 쟤들 관점에선 저게 답이 안 나와요. 이 인구가 남북한이 합치면 8,500만이잖아요. 8,500만 거의 1억짜리 엄청 강력한 미들 파워가 들어서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도 한국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에 좋은 영향, 반중적 영향을 끼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무기 팔고 배 팔고 그럼 그 필리핀이 남중국해서 중국이랑 대립하고 타일랜드에 무기 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일랜드가 중국의 맛으로부터 벗어나고 말레이시아에 무기 팔고 그 과정 통해서 벗어나고 아까 방글라데시에 가서 여러 가지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한국 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 통해서 그 답 없는 방글라데시가 원래는 그게 중국이 그 흡수하려고 했던 제일 노른자예요. 그 방글라데시가 인구도 한 1억 6천만 되고요. 딱 그 요지에 있고요. 그러니까 미얀마랑 방글라데시를 같이 먹으면 중국이 인도양의 절반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지부티는 뭐가 낫고 저쪽 인도 건너서. 그러면 이제 말레카 놔두고서 남중국 해 먹으면은 그럼 거의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초크 포인트 다 먹는 거예요. 그 급소. 이 그 해상 운송로의 급소 다 먹는 거예요. 중동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그 아주 핵심적인 노른자위라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최근에 중국이랑 척졌거든요. 척을 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척을 지는 그런 방글라데시 움직임에 한국이 옆에서 도움이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 척을 지고 망해야 되는데 가서 제대로 운영하게끔 여러 가지 돕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근데 그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더 심해질 거라고요. 이게 남북 간에 저게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약한 상황이에요. 중국의 군부와 당이. 그러니까 군부와 당이 망상을 떨치고 이걸 우리가 자유화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겠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 그럼 한국과 같이 든든한 파트너가 없어. 근데 지금 망상에 찌들어 있는 중국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자체가 망상 정신병이에요. 그냥. 그 중국의 군당이라는 애들이. 망상 정신병이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저 모양으로 하냐고. 지금 쟤들이 있는 힘을 전국의 유령도시 6천만 채를 아파트 6천만 채를 유령도시로 짓게끔 그런 부동산 버블 해가지고 힘쓸 때예요. 지금 비행기 제대로 뜨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항공모함 무슨 프레스로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낼 때예요. 지금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그 무슨 6세대 비행기 만든다고 지금 온갖 쟤들 뭐 얼마라더라 그거 엔진 개발하는데 엔진 개발 비용으로만 25조를 집어넣었다 그러나 50조를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럴 때냐고. 지금 그 돈을 거기 쓸 때냐고. 그러니까 이게 망상 정신병 상태거든요. 그거를 쟤들이 내려놓으면 한국처럼 좋은 파트너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한 쟤들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불편할 거라고요. 저 손 봐야 되는데. 근데 손 봐야 되는데 손 보는 게 참 마뜩치가 않은 거라 이게 이제 요약이죠. 손을 봐야 하는데 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손 봐야 할 이유 6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망상병 환자의 관점이에요. 우선 한반도와 대만을 못 먹으면 일로 일대가 말짱 꽝입니다. 한반도와 대만이 일로 일대의 관문입니다. 첫 단추예요. 그걸 못 먹으면 일로 일대 저거 다 허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을 먹으면은 엄청난 과학기술, 노하우, 인력, 자본, 기업을 노획할 수 있죠. 이 노획에 의도적으로 협조한 자가 문재인이고 그 노획물의 리스트에 올라갔던 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삼성전자죠. 노획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한반도를 먹으면 대한민국을 먹으면 천하질서가 평정이 됩니다. 요놈들이 한국 놈들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반중 흐름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진동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진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장악하면 딱 끝나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먹으면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무력하고 의미 없는가를 증명함으로써 그날로 미국을 2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을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한반도를 먹으면 앞으로 중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기존의 대한민국, 그 다음에 남북 체제 통일된 남북국가연합, 자유국가연합 이걸 사전에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먹으면 지금 중국에 이미 깊게 침투되어 있는 한류라든지 혹은 그런 한국적인 경제발전 모델, 한국인들이 전도사로 나서고 있는 현대문명의 핵심적 정신가치에 관한 그 세트, 그 이미지, 그걸 다 제압할 수가 있죠. 그 바이러스를. 그 6가지 이유를 보면 한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 죽겠지.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지. 근데 못 먹어요. 심지어 북한의 급변 사태 나서도 진입조차 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돼요.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요. 우선 첫째, 한미동맹과 군사적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체제 붕괴예요. 조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과 이렇게 제한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한번 투다닥 잘못 튀면은 한국의 상호 확정 파괴로 번지게 되면 중국은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이게 한반도 먹으려고 무력 충돌을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제어하고 커튼 뒤에서 미국과 빅딜을 쳐서 한국을 1953년 휴전 강요하듯이 주저앉힐 수 있냐? 못 주저앉힙니다, 이제. 못 주저앉혀요. 이거는 우리 군사무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우리가 KF-21을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F-35는 매일매일 우리가 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암호 코드를 받아야 작동시키는 게 가능해져요. 미국이 물건을 팔아놨지만 자기들의 전략 자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 팔아놓고도 매일매일 갱신된 암호 코드를 줘요, 미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말이 되는 거죠. 워낙 겁나는 무기니까. 근데 KF-21은 우리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오케이, 미국이 암호 코드 안 줘서 못 떠? 우리 전쟁 끝내기 싫어. 우리 KF-21 마지막 한 대 격추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 폭격할 거야. 그때쯤 되면 중국은 이제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매일 가서 한 100대, 200대 남아있는 KF-21로 매일 폭격하는 거야, 매일. 연료통 달고 놀아가서. 미사일이든 폭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그 미사일에 있는, 그러면 만약에 미국 군용 GPS다. 그러면은 그거 코드 또 미국이 안 주면은 미사일이 유도 능력이 없어지는데, 그럴 줄 알고 우리 미사일들은 미군 군용 GPS 안 써요.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에 이렇게 군사력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 굉장히 겁냈던 게 우리 그 군맥이,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굉장히 겁낸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겁을 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대항하는 억지력을 만든다. 혹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 만든다. 다른 한쪽으로는 1953년처럼 미국이 우리 뒤통수 치고 자기들끼리 빅딜해서 우리 주저앉히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국방의 그 방향으로 개발된 무기들을 보면 미국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어떤 지점에 가면 컨트롤 끈을 하나쯤은 내주는 게 좋다. 일부러라도. 저는 그게 하나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투기용 고성능 전투기용 엔진 이런 거는 하나쯤 내주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해할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요. 24시간 365일 중국 보이콧 운동 벌어지는데 저 보이콧 운동 할 때 제일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BTS 방탄소년단 아미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1,000만 명, 2,000만 명의 사람들이 열렬한 한류 팬들이야. 근데 자기들의 정서적 고향인 한국이 저 흉측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군과 당에 이끄는 그 체제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어.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밀려 나오죠. 심지어는 의용군 참여도 모을 텐데 그 의용군이 100만 명은 모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때 2만 명 모였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때 BTS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류가 아니라 우류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어. 100만 명 안 갈까요? 그리고 매일 10,000명씩의 웬만한 도시는 매일 10,000명, 20,000명씩의 군중이 아침부터 밤까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 안 할까요? 이 한류가 어마무시한 이 문화적인 설득력, 문화적인 공감이라는 게 우리 최고의 안보 자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안 느껴서 그렇지. 저 아이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나라 최강의 안보 자산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한국인과 한국의 소중함을 다 각인을 시켜 나갔고 우리한테 뭔 일 생기면 이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다 들고 일어난다고요.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돼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끝나고 질질질 한 달, 두 달, 세 달 간다.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반발이 얼마나 심해질 거예요. 거기도 한류 팬도 있고 거기에 한국을 인정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럼 이런 문제 다 없고 운 좋게 큰 충돌 없이 북한을 점령했어. 점령한들 주둔 통치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한국을 손볼 수 없는 6가지 이유예요. 자, 그러니까 참 쟤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꼴 보기 싫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보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인이. 뭐 그래 우리 바이러스야. 근데 우리는 바이럴 벡터야. 우리 안에 뭔가 우리가 일체화시킨 훌륭한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는 대한민국 게 아니야. 인류 공통의 자산이었어. 그 유전자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야. 그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또 현대 문명 속에서 경제 발전하는 방식. 인류 공통의 훌륭한 그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 걸로 그걸 체화시켜서 그걸 유전자로 담아낸 거야. 그래 우리 바이럴 벡터야. 위대한 바이럴 벡터. 너 임마 이거 가지고 한번 이거 제대로 주사 놔줄 테니까 한번 침투당해서 바꿔봐. 그게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 군부 공산당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